영어 문장을 다루는 데 있어서 주어와 동사가 중요하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들이 가끔 이 문장의 주어는 뭐지? 혹은 이 문장의 본동사를 찾아봐라 이런 질문을 학생들에게 던지기도 하죠. 하지만 주어와 동사가 왜 중요한지는 좀처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주어와 동사는 영어 문장을 해석하거나 영어 문장을 만들 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어와 동사만 파악할 수 있다면 영어 공부의 90%는 끝난 겁니다. 진짜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문장 속에서 주어와 동사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주어와 동사를 찾아냈다면 그 다음은 뭘 해야 하는지 알고 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어로 문장을 만들든 영어 문장을 해석하든 가장 중요한 건 주어와 동사를 찾아내는 거고, 이렇게 주어와 동사를 찾아냈다면 해석이든 영작이든 90%는 끝난 겁니다. 나머지는 간단한 영문법 지식 몇 개만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제가 실제로 수업 시간에 주어 동사를 찾아보라고 학생들에게 시켜보면 제대로 할 줄 아는 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찾아냈다 하더라도 느낌적인 느낌으로 찾아내기 때문에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주어와 동사를 찾아내는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렇게 찾아낸 주어와 동사를 어떻게 활용해서 영어의 문장을 해석하고 원하는 영어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말에서 주어 찾는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방심하지 마시고요. 우리말이지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막말로 우리말에서도 주어를 못 찾는데 외국어인 영어에서 주어를 찾는다고요? 그건 더 힘들겠죠. 지금부터 한국어 문장 3개를 제시해드리고 10초의 시간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문장에서 주어를 찾아보세요. 첫 번째 문장, 우리나라는 겨울에 눈이 자주 옵니다. 자, 혹시 우리나라를 주어로 선택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우리나라를 택하신 분들은 틀린 거예요. 이 문장의 주어는 눈입니다. 자, 두 번째 문장. 이 식당은 음식이 싸고 맛있어요. 이 식당을 주어라고 하신 분들은 틀렸어요. 이 문장의 주어는 음식입니다. 세 번째 문장. 겨울에 눈이 오면 우리는 눈사람을 만들며 재미있게 놀아요. 눈을 주어로 선택하신 분들은 틀렸어요. 혹시 눈사람을 주어로 선택하신 분 계신가요? 문제가 심각하죠. 자, 이 문장의 주어는 우리입니다. 세 문제 다 맞으신 분 계신가요? 단 한 문제라도 틀렸다면 여러분들은 주어가 뭔지 제대로 모르시는 겁니다. 그 말은 주어를 찾을 때마다 원칙이나 법칙이 아니고 감으로, 느낌으로 찾는다는 말이고, 그때그때 운에 따라서 맞출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사실 제가 실제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이 문제를 제시하면 다 맞추는 학생들이 없었어요. 그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잘하는 애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틀리거나 맞춰도 한 문제 정도 간신히 맞춥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사실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는 간단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께서 사실 당연히 알아야 할 그 간단한 지식을 모르기 때문에 틀렸다는 뜻이거든요. 우선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주어가 뭐죠? 주어가 뭘까요? 우리는 지금 문장 속에서 주어를 찾는 문제를 풀어봤잖아요. 그럼 일단 주어가 뭔지 정확히 알아야죠. 이 주어라는 용어도 평소에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당연히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시 묻습니다. 주어가 뭘까요? 혹시 여러분들 나 진짜 주어가 뭔지는 알아. 근데 그걸 좀 말로 설명하려니까 좀 그렇네? 이런 분 계신가요? 설명을 못한다면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주어는 문장의 주체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틀리신 이유는 주어가 뭔지 정확히 몰라서 그런 거라 그랬죠? 누가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학생들이 주어를 문장의 주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큰일이죠. 주어가 뭔지 사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셨죠? 주어란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수로의 주체다.
수러의 주체다. 문장의 주체가 아니고 수러의 주체가 되는 말이라고요. 여기서 수러는 영어에서는 동사에 해당합니다. 우리말에서는 수러 자리에 동사도 오고 형용사도 오지만 영어에서는 수러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오직 동사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어의 정의를 영어에서 써먹을 수 있게 바꿔보면 동사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요. 주어는 문장의 주체가 아니고 어떤 동작을 하냐? 예를 들면 간다. 그러면 누가 가나? 먹는다. 그럼 누가 먹냐? 이렇게 그 동작을 하는 놈이 어떤 놈이냐? 이걸 주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를 우리는 동사라고 하니까 다시 주어에 대해 정확히 정의를 내리자면 주어란 동사의 주체다라는 겁니다. 문장의 주체가 아니고 동사의 주체라고요. 그러니까 주어를 정확히 찾으려면 먼저 그 문장에 쓰인 동사를 찾아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어란 동사의 주체니까. 물론 간단한 짧은 문장에서는 이런 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문장이 좀 길어지면 이런 과정을 거쳐야 정확히 주어를 찾아낼 수 있고, 이런 훈련이 쌓이면 그냥 탁 보고도 주어를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앞에서 봤던 문제를 제대로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어는 서술어, 즉 영어식으로 말하면 동사가 문장의 제일 마지막에 옵니다. 그래서 한국어는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잖아요. 첫 번째 문제. 우리나라는 겨울에 눈이 자주 옵니다. 자, 이 문장에서 동사 어디 있어요? 영어식으로 설명합니다. 맨 뒤에 오는 말을 서술어라는 말 안 쓰고 동사라는 말로 쓸게요. 한국어는 동사가 제일 마지막에 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 문장의 서술어, 즉 동사는 옵니다예요. 옵니다. 그럼 뭐가 오나? 요게 주어가 되겠죠. 왜? 주어의 정의가 그거였잖아요. 주어란 뭐다? 서술어의 주체다. 동사의 주체다. 그럼 이 문장의 동사는 어딨나? 한국어 문장의 동사는 제일 마지막에 온다. 옵니다. 그럼 뭐가 오냐? 요게 주어죠. 우리나라가 와요. 눈이 와요. 그렇죠. 눈이 오는 거죠. 그래서 옵니다라는 동사의 주체는 눈. 동사의 주체를 우리는 주어라고 정의를 하기 때문에 이 문장의 주어는 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문제를 풀 때 우리나라를 주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판단을 하냐면 일단 문장 제일 앞에 있다는 거. 문장 제일 앞에 있으면 주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해갖고 는으로 끝났다는 거. 문장 제일 앞에 있으면서 는으로 끝났어요. 문장 제일 앞에 있으면 무조건 주어다? 는 이렇게 끝나면 주어다? 자, 주어의 의미를 모르고 잘못된 지식으로 문제를 대하니까 틀리는 거죠. 주어는 문장의 제일 앞에 있는 걸 주어라고, 이게 주어의 정의였던가요? 는, 이가 이렇게 끝나면 주어라고 했던가요? 자, 그게 아니고 주어는 동사의 주체라 그랬죠. 그러니까 주어를 정확히 찾으려면 동사를 찾아야 하고, 우리말에서 동사는 문장 제일 마지막에 오니까 그 문장 제일 마지막에 동사를 보고 주어를 찾아야 하는 거죠. 용어의 정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께서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이 식당은 음식이 싸고 맛있어요. 이 문장의 동사는 싸고 맛있어요입니다. 그렇죠? 뭐 맛있어요가 동사라고 판단하셔도 결과는 같습니다. 뭐가 싸고 맛있나요? 식당이 싸고 맛있어요. 그럼 그 식당 건물 뜯어 먹으시게요? 아니겠죠? 싸고 맛있는 건 식당이 아니라 음식이죠. 그러니까 이 문장의 주어는 음식입니다. 자, 세 번째 문장 갈까요? 겨울에 눈이 오면 우리는 눈사람을 만들며 재미있게 놀아요. 문장이 길어졌지만 어차피 동사는 문장 마지막에 옵니다. 이 문장의 동사는 어떤 거죠? 예, 마지막에 있는 놀아요가 동사입니다. 누가 놀아요? 우리가 놀아요? 눈사람이 놀아요? 눈이 놀아요? 그렇죠. 우리가 노는 거죠. 그렇다면 이 문장의 주어는 우리입니다. 어떠신가요? 주어가 뭔지 정확히 모를 때는 찍어서 맞거나 틀리고, 하지만 주어가 뭔지 정확히 알면 찍을 일이 없죠. 정확히 알면 그날 운에 따라 뭐 맞거나 틀리거나 하지 않아요. 자, 이제 우리는 주어에 대해서 알았어요. 주어는 동사의 주체이다. 한국어는 동사가 제일 뒤에 온다. 즉 간단히 표시하면 주어 나오고 삐리리리리리 그 다음에 동사 마지막에. 자, 그럼 영어는 어떨까요? 한국어에서는 동사가 문장 제일 마지막에 오지만 영어에서는 동사는 주어 바로 뒤에 오는 것이 원칙이에요. 즉 누가 주어, 뭐 했다 동사,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영어에서는 동사를 찾았다면 그 앞부분이 주어란 얘기예요.
주어를 꾸미는 말 때문에 여러 단어로 이루어져 있을 수도 있지만,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주어라고 안 하고 주부라는 말을 쓰지만, 어쨌든 영어의 어수는 주어가 나왔으면 바로 뒤에 동사가 나오는 게 원칙이다. 다시 얘기하면 동사가 나왔다, 동사가 있다, 그러면 그 앞에가 주어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 문장의 주어를 찾아와라 하면 여러분들은 주어를 먼저 찾아야 될까요? 동사를 먼저 찾아야 될까요? 동사를 먼저 찾아야 되는 거예요. 동사를 찾으면 그 앞부분이 주어가 되는 거니까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제 영어 문장에서 동사를 찾는 연습을 해야겠죠. 길고 긴 문장에서 동사를 찾아야 하는데 문장 속에서 동사를 찾아봐라 그러면 눈동자가 막 바빠집니다. 결정장애 빠지죠. 이것도 동사 같고 저것도 동사 같고. 그런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자, 문장의 정의 지난 영상에서 배웠는데, 문장이란 주어와 동사를 반드시 갖춘 것, 그리고 오직 하나씩만 갖춘 것, 이게 문장의 정의였는데, 그러니까 문장이라면, 즉 마침표가 찍혔다면 주어 동사 있을 거고 한 개씩만 있을 거라, 이게 원칙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동사가 여러 개일 리는 없는데 이것도 동사 같고 저것도 동사 같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자, 동사를 찾을 때 동사 같지만 동사가 아닌 것들, 이런 것들은 제거해야죠. 지금 동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동사가 절대로 아닌 것, 동사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고 선생님들조차 이게 동사인지 아닌지 애매하게 설명하는 거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일단 투부정사. 투부정사는 동사 아닙니다. 동사 후보에서 지우세요. 그 이유는 투부정사 편에서 설명드릴게요. 지금 일단 그렇게 외우세요. 투부정사 동사 아니다. 자, 분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분사. 동사 아닙니다. 지우세요. 그것도 나중에 설명드립니다. 동명사. 동명사도 동사 아닙니다. 동사 후보에서 지우세요. 제가 지금 세 가지 말씀드렸죠. 투부정사, 분사, 동명사. 이 세 가지는 절대로 동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사 후보에서 지우세요. 그 문장에서 동사를 찾는다. 그럼 투부정사, 분사, 동명사는 깔끔하게 지우시면 됩니다. 이걸 동사라고 우기시는 선생님들이 아주 간혹 계십니다. 제가 국제학교 다니는 한국 학생들 가르칠 때 해외에서 한 학생이 학교에 가서 원어민 선생님한테 투부정사가 동사냐 아니냐 물어봤어요. 근데 그 원어민 선생님이 동사라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제 말을 안 믿고 원어민 선생님 말을 믿더라고요. 자, 우리가 한국어 원어민이지만 한국어 문법 모릅니다. 국어 선생님 아니면 몰라요. 원어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국어로 말하거나 한국어로 글을 쓰면 틀린 부분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논술학원도 다니고 빨간펜도 다니고 구몬도 공부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의외로 원어민들 틀린 영어 많이 구사합니다. 우리나라도 국어 선생님 아니면 틀린 한국어 많이 말하고 많이 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나라는 원어민들이 말하고 쓰면 그걸 다 맞다고 오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어민이 틀리게 쓰는 영어 보고 아, 저렇게도 쓰는구나 하고 책에 소개를 하죠. 예외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갖고요. 자, 문법적으로는 안 맞지만 원어민들이 예외 이렇게 쓴다, 이렇게도 쓸 수 있다, 이렇게만 가르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말 한번 비교해볼까요? 자기야 나 어떻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틀리는 한국어입니다. 정말 많이 볼 수 있어요. 제 표현 완전 틀린 표현이에요. 근데 한국어 원어민들이 저런 말 되게 많이 써요. 한국 사람이 자기야 나 어떻게, 이게 맞는 표현이죠. 그리고 어이가 없네, 요즘 이 표현 굉장히 많이 보죠. 완전 틀린 표현인데 유튜브나 SNS 댓글 보면 정말 많이 보입니다. 어이는요, 임금님 주치의를 어이라 하고요, 어이가 없네, 이게 맞는 표현이죠. 근데 외국인들이 이런 표현을 보고 한국인들이 쓰는 표현이니까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겠죠. 그래서 그 외국인 선생님이 한국어 선생님이 돼갖고 자기네 나라에서 학생들한테 어떻해 라고도 쓰고 어떻게 라고도 쓴다. 둘 다 맞다. 왜? 한국인들이 쓰는 거 봤으니까. 이렇게 가르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어이가 없네도 맞고 어이가 없네도 맞다. 이러면 이제 엉터리 한국어 교육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영어 교육도 정말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원어민이 틀리게 쓴 표현을 가지고 원어민이니까 맞을 거라 지나친 확신을 하는 거죠. 아, 이게 좀 의문스러우면 미국의 영어 교수님,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국어과 교수님, 이런 분께 여쭤봐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 제 말 믿으세요. 동사일 것 같지만 동사가 절대 아닌 것 세 가지. 투부정사, 분사, 동명사. 그 이유는 나중에 다시 설명한다 했죠. 그리고 종속절, 관계사절에는 본동사 없습니다. 종속절이 뭔지 관계사절이 뭔지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나중에 따로 다룰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정리. 본동사를 찾을 때 후보군에서 제외해야 할 것들. 투부정사, 분사, 동명사. 그 다음에 종속절, 관계사절에는 본동사 없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단 지금은 이렇게 알아두십니다. 자, 문장 알아볼까요? I study hard to pass the exam. 자, 이 문장에서 본동사 찾아보겠습니다. 초보처럼 찾아볼게요. 우선 본동사 후보로 study, pass가 있네요.
사전을 찾아보면 둘 다 동사거든요. 근데 pass 앞에는 뭐가 있어요? to가 붙어 있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투부정사라 하죠. 자, 근데 투부정사는 동사인가요?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 pass는 out. 그죠? 그럼 자연스럽게 study만 남네요. study가 동사예요. 그러면 주어는 누굴까요? study 앞에 있어야겠네요. I. 그죠? 그 다음 문장 볼게요. The boy who I met yesterday helped me to find the shop. 본동사를 찾아보겠습니다. 문장이 길지만 원칙대로 하시면 돼요. 자, who I met yesterday. 이거는 관계사절이에요. 여기에는 본동사가 없어요. 자, 나중에 관계대명사, 관계사 배우시면 해결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who I met yesterday. 여기선 본동사 찾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helped 남고 to find 남네요. 근데 find 앞에는 to가 붙어 있어요. 자, 그럼 동사 아니라 했죠? 그럼 뭐만 남나요? helped. 그죠? helped. 얘가 동사니까 그 앞부분이 주부가 됩니다. 한다라면 주어라고 할 텐데 뭔가 많죠? 그럼 주어 부분, 즉 주부라고 부르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오늘 동사를 찾고 동사의 위치를 이용해서, 즉 동사는 주어 다음에 온다. 다시 말하면 주어는 동사 앞에 있다. 이 원리를 이용해서 주어를 찾는 연습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주어와 동사를 찾는 과정은 앞으로 나오게 될 모든 문장에서 계속 저랑 연습을 하시게 될 겁니다. 주어 동사 찾을 줄 알면 영어 90% 끝난 거라 했죠. 해석이든 영작이든 주어 동사만 찾을 줄 알면 사실상 게임 오버입니다. 나머지 10%는 진짜 간단한 원리들을 활용하면 완성이 돼요. 그러니 영어에 대해 절대로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영상을 잘 이해하셨다면 사실상 여러분은 영어 공부에서 필요한 90%를 습득하신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을 위로하거나 격려하기 위해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이에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이렇게 찾은 주어와 동사를 어떻게 써먹을지, 도대체 동사를 찾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제발 좀요. 끝이에요.